네, 반갑습니다. 메선 수학학원 이제 6월 모의고사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체적으로 난이도는 3월이나 3월에 비해서는 조금 또 쉬웠지 않나 예상은 듭니다. 자, 그러면 9번, 4.9번 문항부터 풀이를 시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항은 무엇이냐? 점화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A12를 주고 그 앞에 있는 항은 어떻게 될까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이런 문항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대입을 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끝항이 먼저 뒤에 있는 항이 먼저 주어진 걸 토대로 앞에 걸 유출을 해보래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항을 대략적으로 잡고 뒤에 것들을 계산해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엔 반대로 끝항을 기준으로 그 전항들을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째 항이 2분의 1이라고 해요. 자, 그럼 11항을 생각을 해보면, 자, 11항은 홀수죠? 홀수면은, n이 홀수일 때는 뒤집었을 때 2분의 1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 전항으로 돌려보면은 얘는 얼마가 된다? 뒤집었을 때 2분의 1이니까 그 전항은 2가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10항은 짝수였으니까, 짝수에는 얼마를 곱하는데 8을 곱해서 2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항은 8로 나눠주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항을 보게 되면은 역시 홀수항이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 4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전항은 4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A 8항을 보게 되면은 얘는 짝수항이었기 때문에 8을 곱해서 4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뒤집어 보면은 8로 나눠주면은 2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근데 똑같은 행위를 반복을 하는데 2분의 1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이 네 가지 형태가 반복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정확히 항이 1, 2, 3, 4 네 가지 이루는 거 맞죠? 그리고 네 번째 항이 12번째 항이 같기 때문에 A1은 뭐와 같다? A9와 같고요. A4는 A10이랑 똑같이 나올 수 있겠죠. 왜? 주기가 4니까. 그러면은 A1은 얼마라고 쓸 수 있어? 4라고 쓸 수 있고요. A4는 A12인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1 더하기 A4는 4 더하기 2분의 1이 되므로 답이 2분의 9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10번 문항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n이 이보다 크다. 그럼 밑은 이보다 크네요. 증가하는 이 증가하는 로그 함수와 걔를 뒤집은 로그 함수가 만난다고 합니다. 그럼 교점에 존재할 때 그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럼 교점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두 개를 같다고 두겠죠. 로그 nx와 마이너스 로그 n의 x 더하기 3 더하기 1이 같다고 뒀습니다. 그다음 한쪽으로 몰아주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로그 n의 x 더하기 로그 n의 x 더하기 3이죠? 근데 밑이 같은 로그는 진수끼리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는 1이 될 겁니다. 그럼 로그 정의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x제곱 더하기 3x가 뭐랑 같다? n이랑 같다. 얘를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 존재할 거고 그 근이 하나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그럼 얘는 다시 써보면 뭐라고 쓸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n은 0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보여? 2차 방정식이 보이죠? 자,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2차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려지고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두 근이 될 겁니다. 근데 축의 방정식에 의해서 가운데 축이 얼마야?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지. 근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 x는 0보다 크다고. 그럼 이쪽에서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x 자체가 음수인 경우는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근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바로 여기 있어야겠죠? 그럼 1하고 2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가 그린 이 함수는 누구예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n입니다. 자, fx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자, 여기서는 이 fx라는 함수는 근의 분리에 의해서 1을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양수가 나와야겠죠. 자, 그럼 f1은 4 빼기 n인데 얘는 음수가 나와야 하고요. f2는 4 더하기 6이니까 10 빼기 n이죠. 얘는 양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n의 범위는 어떻게 나온다? 4와 10 사이가 나올 거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n은 얼마? 5, 6, 7, 8, 9가 되겠죠. 이 합은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의 합은 35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11번 문항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 대한 파악을 해볼게요. 연속인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gx를 0부터 1까지는 fx 그대로 가고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대요. 그때 gx는 또 뭐야? 주기함수죠? 정확히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줬기 때문에 그 구간이 반복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의 적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벌써 얘를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주기함수라는 조건이 줬어. 그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얘랑 반복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 뒤에 1부터 2까지 따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 dx가 두 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반쪽만큼 추가가 되겠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gx를 한 번 더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이해 논리냐면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1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가 있을 때 자, 어차피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이 적분값과 이 적분값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것만 두 번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적분은 어디와 동일하다? 마이너스 1부터 0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기함수에 대한 적분이 나왔다. 그러면은 주어진 범위 내에 내가 알고 있는 주기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gx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볼게요. 자, 그럼 gx를 그리기 앞서서 fx를 먼저 파악하면 되겠죠? 자, 0부터 1까지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 어디를 지난대요? 0을 지나고 1,1을 지난다고 해요. 그 다음 0부터 1까지는 연속인 함수여야 되고 적분값이 얼마가 나온다? 6분의 1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뭐 사실 모양은 뭐 내 맘대로 그려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정확하게 주어진 조건이 없기 때문이야. 대신에 적분값이 얼마다? 6분의 1인 것만 좀 유념해서 그래프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제일 만만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사실까지 생각을 해보면 요만큼의 적분값이 얼마다? 6분의 1이라는 것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0부터 1까지 fx를 내가 맘대로 그려봤어. 자, 그럼 이 의미를 잘 떠올려 볼게요. 이 의미. 자, 저 의미가 바로 보여요. 뭔지?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x축 대칭을 의미합니다. x축으로 대칭을 시키라는 얘기지, fx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x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고 y로 1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의미겠죠. 자, 먼저 x축 대칭을 해준 다음에 x로 마이너스 1만큼 y로 1만큼 움직이라는 얘기야. 누구를? fx를. 한번 그대로 이용을 해볼까요? 자, 어떻게 돼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정확히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x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이렇게 가겠지?
자, 그 다음 y로 1만큼 움직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밑에 부분은 어차피 평행이동하기 전 모양이니까 지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gx의 그래프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확하게 구해놨죠?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적분만 하면 돼.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기 위해서 구간을 나눠서 범위를 색칠을 해보면 x축과 둘러싸인 부분 이렇게 두 개가 되겠지? 근데 어차피 이 그래프를 똑같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한 합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 dx는 정확하게 요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랑 똑같겠죠? 그 값은 얼마다? 1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 전체 넓이가 1이야. 근데 요만큼이 6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럼 이 반쪽만 적분한 부분은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 6분의 5라는 사실까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사실을 이제 토대로 얘를 구해 봅시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적분값은 마이너스 3부터인데 거기에는 주기함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한 적분을 두 번 해주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적분을 한 번 추가해주면 되더라.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적분값은 얼마다? 1이다. 방금 확인했고요. 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얼마다? 6분의 5가 될 거다. 그래서 더해주면 6분의 1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내가 의미로 정함으로써 문제풀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봐도 얘는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주어진 문항을 풀어보란 얘기겠지.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바로 이 D2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차분하게 식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 5가 주어져 있고 각도가 같은 부분이 몇 가지가 존재한대요. 그럼 이 각을 그냥 세타라고 합시다. 편의상. 자, 근데 바로 세타 뭐가 보여? 이등변 삼각형 보이죠? 이등변 삼각형 조건에 의해서 벌써 저 AD의 길이가 구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그 꼭지점에서 이 밑변에다가 수선을 내리면은 어떻게 돼? 정확히 이등분이 되죠? 옮겨서 한번 그려줄게요. B에서 AD에다가 수선을 내린 거야. 자, 그럼 여기 길이가 4야. 그리고 여기는 세타야. 그럼 코사인이 주어졌기 때문에, 세타에 대한 코사인이 주어졌기 때문에 A, B분의 여기를 H라고 할까요? 4분의 A, H가 뭐와 같다? 코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근데 얘를 얼마라고 줬어? 8분의 1이라고 줬죠? 따라서 AH의 길이는 얼마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한쪽이 2분의 1이 되니까 이 반대쪽도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AD의 길이는 얼마다? 1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도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겠죠? 5 빼기 1이니까. 그랬더니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B, C, D도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바로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이등변 삼각형을 최대한 다뤄가지고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다루는 게 제일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각도들이 또 보이는 게 있지. 자, 여기에 뭐가 보여?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도가 보이나요? 그럼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뭐가 보여? 4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보이죠? 그럼 뭘 해줄 수 있다? 코사인 법칙을 써줄 수가 있더라. 자, 그럼 BC 길이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양옆에 있는 게 4죠? 그럼 16 더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4에다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래.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16 더하기 16에 약분이 되니까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럼 36이죠? 따라서 BC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6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아래가 6이라는 사실까지 얻어냈어요. 그럼 마무리로 이제 D2만 구하면 돼. 그럼 D2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D 안에 또 뭐가 있어? 요 세타라는 아이까지 있죠? 그럼 세타를 이용할 때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알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를 쓰기 위해서는 항상 직각삼각형이 제일 좋지. 그럼 이 세타를 포함하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는데? D에서 수선을 쭉 내려주면 되겠죠? 자, D에서 수선을 쭉 내렸습니다. 자, 근데 역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얼마라고 쓸 수 있다? 뭐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옮겨 올게요. 요 왼쪽으로. 자, 그림을 옮겨 올게요. 자, 여기가 D, 그리고 여기가 B, 여기가 2예요. 자, 그럼 여기 수선을 내렸고, 이 각도가 세타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절반인 3이 되고요. 빗변은 4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D, 뭐라고 둘까, 여기를? S, F라고 둘게요. DF의 길이는 얼마라고 쓸 수 있어? 루트 16에서 9를 빼면은 루트 7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루트 7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뭐가 주어져 있어요?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D2와 이 F의 길이를 각각 어떻게 두면은 편하겠어? 8분의 1이라며. 그럼 여기를 A, 여기를 8A라고 두면은 어렵지 않게 식을 세우기가 가능하겠죠? 근데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은 A의 제곱에다가 높이 루트 7의 제곱이면 7이죠? 더한 게 빗변의 제곱이니까 64A 제곱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A 제곱은 9분의 1이 되고요. A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D2의 길이였지? D2의 길이는 8A라고 써놨으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3분의 8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fx가 1일 때는 1이고 1이 아닌 0부터 1일 때는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1씩 커질 때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가 계속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어때? 1일 때 1이야. 근데 1 대입해보면 2일 때도 1이죠. 3일 때도 1이고 0일 때도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도 1이에요. 이 함수를 내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어떻게 쓸 수 있겠어? fx는 1이에요. x가 뭐일 때? 1, 2, 3, 4, 마일, 0, 1, 마이, 마3. 정수일 때 1이겠죠? 자, 그러면은 3은 언제가 됐다? 얘네 아니면 다 3인 거야. 그래서 x가 뭐가 아닐 때? 정수가 아닐 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x가 정수일 때는 fx가 1로 나오면 되고요. x가 정수가 아닐 때는 3으로 나오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루트를 씌웠을 때는 뭐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 무리수라고 생각이 많이 들죠. 무리수는 정수가 아니잖아. 그럼 대부분 3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k가 뭐가 되면은 제곱수가 되면은 루트 k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정수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f 루트 k는 뭐라고 나온다? 1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제곱수일 때만 1이고 나머지에서는 3이 되겠지? 자, 그럼 그러한 k는 얼마가 있어? 1, 4, 9, 16, 25 쭉 있겠지만 어차피 시그마는 1부터 20까지만 계산할 거지?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시그마 계산을 한번 해볼게. 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분의 k인데, 자, 그냥 죄다 정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fk는 얼마로 나온다? 3으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야?
얘네일 때는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 경우를 빼줘야겠죠. 자, 얼마를 빼주면 된다는 거야? 1일 때랑 4일 때랑 9일 때랑 16일 때를 빼주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그 얘네일 때를 완전히 빼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 어쨌든 얘네도 대입하면은 1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더하기 얘네가 1, 4, 9, 16일 때 여기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3분의 1 K가 나오겠지? 그러면 얼만큼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3분의 1에 K니까 1, 4, 9, 16인 경우만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 없죠? 얘는 모조리 다 3이라고 두고 계산을 한 거예요. 시그마 계산을. 근데 걔 중에 아닌 거가 1, 4, 9, 16이지? 그래서 1, 4, 9, 16만 뺐어. 근데 1, 4, 9, 16일 때도 원래 값은 존재하잖아. 그 값을 다시 한번 더해준 거예요. 자, 그럼 마무리 계산해보면 자, 시그마 K 1부터 20까지지? 2분의 20 곱하기 21이 돼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다 더하면 30이고요. 얘도 다 더하면 30인데 3으로 나눴으니까 더하기 10이 되겠습니다. 그럼 210에서 20을 빼주니까 답은 얼마다? 190이라고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 있겠네요.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라는 함수 하나 주고 그 다음에 gx가 지금 연속 함수라고 줬는데 gx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이제 가족권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가족권이라는 거를 조금 변형을 시켜서 이제 xgx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x 묶어내면은 절대값 x에 절대값 안에 요 함수 하나가 들어있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그냥 hx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요 hx라는 놈은 f x-p 플러스 q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g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는 거냐? x가 0보다 큰 상황이라면 그냥 x가 되면서 지워낼 수가 있죠. 절대값 hx가 될 거고 x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절대값 hx가 되게 될 거야. 근데 이제 gx가 모든 실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소리고 0을 넣어서 우리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려면 h0이 얼마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0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gx가 x=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가 한 개다 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야. 지금 hx도 마찬가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실근을 3개를 가지는 3차 함수 하나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가 0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0의 오른쪽에서는 무엇을 그려주면 되는 거야? 절대값 hx를 그려주면 되는 거고 0의 왼쪽에서는 절대값 hx에다가 여기 올린 거죠. 얘를 올린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그대로 내려가주면 돼.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가 현재 이제 gx가 된다라는 소리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첨점이 2개가 생기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2개가 생긴다라는 소리야.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한번 쭉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자, 이번에는 가운데에 0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오른쪽으로는 절대값을 그려주는 거고 왼쪽으로는 절대값 함수를 내려서 그려야 되는 거야. 절대값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니까 걔를 내려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마찬가지 첨점이 2개 생기니까 안 된다. 0이 오른쪽 끝에 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 0이 오른쪽 끝에 와 있을 때 오른쪽은 절대값 함수니까 위에 거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 거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함수를 밑으로 내려서 이 친구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려주면 되겠다라는 소리야. 마찬가지로 첨점이 2개가 생기기 때문에 실근이 3개가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x절편이 3개인
h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hx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하나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지금 이 친구나 이 친구나 지금 결국에 똑같은 상황이 될 건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은 그대로, 왼쪽은 절대값을 씌운 거를 뒤집은 거니까 그냥 요 모양 그 모습이 되는 거야. 이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라고 그랬는데 더 많고, 얘는 밀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상황이 전부 다 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실근을 두 개를 가지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0이라고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여기가 0이라고 이야기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자, 오른쪽으로는 절대값 함수를 그리기로 했으니까 이 함수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왼쪽은 절대값 함수를 밑으로 내리는 거니까 그대로 내려가 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함수가 바로 어떤 함수가 되느냐? hx라는 함수가 되게 되는데, 요 부분은 지금 위로 올라고 아래로 올라기니까 지금 그대로 미분이 가능한 지점이고, 요 지점만 지금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되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대로 진행을 해보게 되면 오른쪽은 그대로 그리는 거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함수를 밑으로 다시 내리는 거니까 미분이 가능한 점이 안 나온다.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안 나온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싶은 함수의 그래프는 이러한 형태로 생겼었다. 이게 아까 어떻게 생겼었던 함수냐? 바로 이렇게 생겼었던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hx의 그때가 얼마라는 소리냐? 지금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hx라는 함수는 fx를 x축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이기 때문에 fx에 대한 그때값을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hx를 잡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요 가조건과 나조건을 합쳐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냈느냐? 요 hx라는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한다 라는 것을 얻어냈죠. 자, fx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fx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함수가 되니까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fx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1에서 극대, 그리고 3에서 극수를 가지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고, -1에서의 극대값이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느냐? 0,0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을 때지. 그러면은 이 극대값 자체는 -1, 그다음에 -1을 실제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1 계산해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1,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1, -7을 0,0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즉 p는 1이 되겠고요.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즉 q는 7이 되겠다. 따라서 p 플러스 q는 8이 된다. 답이 3번 이게 되겠죠.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15번은 지금 문제가 좀 길어가지고 좀 압축을 해놔서 써놨는데, 지금 t의 범위를 문제에서 줬고 해당하는 방정식의 근, 여기가 x값이죠. 가장 작은 것을 알파 t, 가장 큰 것을 베타 t. 근데 우리가 x의 범위를 0부터 4까지 안에서만 조사를 해봐라. 이러한 소리가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얘네들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조사를 하는 거는 결국 sin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가 0이 되는 것과 코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가 0이 되는 것을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인 2분의 파이 x가 얼마가 되는 지점이제? t가 되는 지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얼마가 되는 지점? t가 되는 지점. 이렇게 x라는 부분을 조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현재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4가 되기 전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범위는 0에서부터 이제 2분의 파이 x가 2파이가 되기 전까지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완성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먼저 0에서부터 4까지, 그러니까 코사인이랑 사인의 그래프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되도록 사인 그래프 하나, 코사인 그래프 하나 그려줬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사인하고 코사인이 만나는 지점이 하나가 2분의 루트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죠. 이 두 가지 지점에 대한 y-값을 지금 표시를 해놓은 상태야.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그래프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통째로 y는 t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가장 왼쪽에 있는 교점의 x좌표랑 가장 오른쪽에 있는 교점의 x좌표를 조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막대기가 y는 t라고 하면 이 지점의 x좌표가 알파 t, 요 지점의 x좌표가 베타 t가 되는 상황이야. 이게 t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변해야 되잖아. 이 변하면서 알파 t랑 베타 t도 막 변할 거라고. 자, 걔네들에 대한 변화를 살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y에 대한 교점, y는 t와 얘네들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해져. 자, 그 이유는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t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알파 t는 여기에 생겨. 어디에 생기냐면 사인에 생기는 거야, 그치? 자, t가 요 지점보다, 교점보다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알파 t는 어디에서 생겨? 코사인에서 생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죠. 알파 t가 사인에서 생기다가 코사인에서 생긴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야.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y가 2분의 루트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체크를 해놨던 것이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가 되는 지점도 한번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x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는데, 이때 x값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 지점 2분의 파이 x가 4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고, 자,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파이 x가 4분의 5파이가 될 때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2분의 1, 여기는 2분의 5까지 해서 완성을 시켜놓고 기억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는 문제에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t가 0보다 작을 때 알파 t 더하기 베타 t가 얼마일 것이다? 5일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요게 이렇게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왼쪽을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알파 t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고 코사인, 베타 t는 사인에서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봐도 알파 t는 그대로 코사인, 베타 t는 사인에서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즉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노란색 부분, 이 노란색 부분에서 알파 t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 빨간색 부분에서 누가 형성이 된다? 베타 t가 형성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거 두 개만 봐도 충분하다라는 거야. 가운데 그래프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t값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알파 t와 베타 t를 더한 게 얼마로 일정하다라는 소리야. 지금 5로 일정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알파 t와 베타 t의 정중앙에 누가 존재한다?
2분의 5가 존재한다. 즉, 이 빨간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가 x 이퀄 2분의 5를 기준으로 대칭인 것이냐 물어보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자, 지금 현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함수, 이 함수는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2분의 5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무엇이 된다? 이제 참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니은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니은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베타 t와 알파 t를 뺀 거라 베타 0과 알파 0을 뺀 게 같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지. 자, 그랬을 때 실수 t의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t의 범위가 2분의 루트 2까지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지금 베타 0하고 알파 0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t의 값이 0일 때, 즉 y의 값이 지금 0일 때를 확인을 하는 거겠고, 그러면 베타 0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장 오른쪽이니까 여기, 알파 0 같은 경우는 0이겠죠. 그럼 이 지점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코사인이 0이 되는 지점, 즉 y가 2분의 3파이가 되는 지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우리가 3이라고 둘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베타 0에서 알파 0을 뺀 것이 얼마일 것이다? 우리가 3일 것이다. 그래서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게 똑같이 3이 되는 부분에 대한 t의 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2분의 루트이냐 물어보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를 한번 조사를 했었죠.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는 알파 t가 노란색에서 베타 t가 빨간색에서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각 t의 값마다 전부 이 거리가 지금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모두 다 3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맞지? 이 중에 어느 하나가 3이 될지라도 이게 어차피 길이들이 전부 다 다를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0하고 2분의 루트 2 사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0하고 2분의 루트 2 사이에서는 알파 t가 이쪽 노란색, 베타 t가 이쪽 빨간색에서 형성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요 사이에서 길이가 지금 전부 다 얼마라는 소리야? 3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야. 그렇다라는 거는 노란색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은 빨간색이랑 완전히 겹친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알겠지만 사인 함수는 코사인 함수랑 평행 이동을 해서 완벽하게 겹쳐지게 만들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요 두 가지 부분, 0에서 3까지 평행 이동이 된 부분이 3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도 계속 3만큼 평행 이동해서 겹쳐질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2분의 루트 2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를 보면은 알파 t가 요쪽 노란색에서, 그리고 베타 t는 요쪽 빨간색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 그러면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밑에랑 똑같은 거죠.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뺐을 때 계속 3으로 유지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방금 전에 봤듯이 0에서부터 2분의 루트 2까지만 우리가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뺐을 때가 3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참이 되겠다. 네, 마지막 디귿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파 t1하고 알파 t2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t2-t1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t1과 t2는 다르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알파라는 놈이 어디에 형성이 되느냐? 이 노란색 부분에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은 알파 t1하고 알파 t2가 서로 같으려면은 t1하고 t2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지. t1, t2 그렇게 되면 만나는 지점이 같아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때 T2에서 T1을 뺀 게 2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러한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요쯤에다가 Y는 T1 하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지점에다가 Y는 T2 하나를 그려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그러면은 얘네들이 만나는 점에 대한 X 좌표가 바로 하나가 알파 T1, 하나가 알파 T2인데 얘네들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편의상 그냥 그것을 A라고 두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겠지. T1은 사인에서 이루어지죠. 사인 2분의 파이 A가 되는 거고 T2는 코사인에서 나오는 거죠. 코사인 2분의 파이 A가 되는 거야. 따라서 T2-T1 같은 경우는 코사인 2분의 파이 A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A가 되게 되지. 자, 양변을 무엇을 해줄 거냐? 제곱을 해줄 거야. T2-T1은 2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은 4분의 1이 될 것이고, 자, 코사인 빼기 사인이죠. 양변을 제곱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식이니까 이렇게 써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야? 4분의 1은 1-2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A라가 T2, 사인 2분의 파이 A를 T1이라고 적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T1 곱하기 T2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T1 곱하기 T2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8분의 3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여기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현재 fx 하나를 지금 3차 함수로 하나를 준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x를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표현을 해줬는데, 자, gx가 이제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기 위한 a값의 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g'x가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조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gx를 미분을 할 수 있도록 이 피적분 함수에 지금 x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fx를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ft의 4제곱 자체를 전개를 한 다음에 식을 좀 바꿔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여기는 ft의 4제곱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의 5제곱 dt,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자, 요놈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거야? 미분을 할 건데, 이제 미분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는 고배 미분이 들어가죠. fx를 미분하고 뒤에 있는 함수는 그대로 한번 써주게 되고, 마이너스, 자, 앞에 있는 함수 그대로 쓰고 뒤에 있는 함수 미분을 하면은 여기는 fx의 4제곱이 될 거니까 총에서 fx의 5제곱, 여기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fx의 5제곱. 자, 따라서 뒤에 있는 부분이 없어지고 g'x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놈을 0으로 만드는 지점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 놈이 0이 되는 지점은 이제 f'x가 0이 되는 지점과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가 0이 되는 지점을 생각을 해야 돼. 자, f'이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는 굉장히 쉽죠. 지금 fx가 나와 있으니까 미분만 해주면 되는 거야.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가 되고 3으로 묶어줘서 생각을 해주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그러면은 현재 x가 3일 때랑 x가 5일 때가 어떻게 된다? f'x가 0이 되는 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요 정적분을 0으로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피적분 함수의 모양 자체가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죠? 피적분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구간에서의 정적분을 생각을 했을 때 얘가 0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치? 일반적인 구간에서의 정적분이라는 거는 뭐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 정적분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게 되죠. 자,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윗끝과 아랫끝이 같은 상황에서는 피적분 함수에 관계없이 항상 정적분 값은 0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적분을 0으로 만든 x값은 a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나온 요 세 가지 3, 5, a라는 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g'x가 0일 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g'x를 0으로 만드는 것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만 있어야 돼. 혹은 여러 개가 있다면 하나만 그냥 근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중분이 되는 상황이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a의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3과 중분을 이룰 때 또는 5와 중분을 이룰 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야. 그래서 극값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합은 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21번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x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권에서 나와 있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데 그 실근이 각각 무엇이 돼야 된다? 중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저 x의 n제곱 마이너스 64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게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아니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나오게 돼. 이게 n이 모일 때 짝수일 때가 되겠고 여기서 n이 모일 때 홀수일 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근이 하나야. 실근이 하나가 있어. fx에서는 지금 어떤 실근이 나와줘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면은 중근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얘가 중근인 상황이면은 여기서도 중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상황은 만들어줄 수가 없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라는 소리인데 그럼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여기에서 전부 다 중근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바로 어디가 돼야 되느냐? 여기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지금 여기 나오는 두 교점의 x좌표 즉 xn제곱 마이너스 64를 0으로 만드는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바로 누가 되느냐? fx를 0으로 만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현재 n이 짝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n 자체를 그냥 2k라고 두도록 하고 x의 2k제곱 마이너스 64가 0이 되는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64라는 것은 2의 6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근, 실수 x를 구해주게 되면은 2의 k분의 3제곱 또는 마이너스 2의 k분의 3제곱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자, 그렇다면 이제 fx라는 것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서 이 두 개를 무엇으로 가져야 되느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의 최소값이 지금 음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친구 최소값은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0을 집어넣어서 둘이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 k분의 6이 나오는 거고 얘가 무엇이다? 음의 정수가 되는 거다.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2의 k분의 6제곱이 무엇이 되는 상황인 것이고 자연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k가 될 수 있는 것은 6의 약수인 1, 2, 3, 6만 존재하겠지. 그러면 n이 아까 2k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를 곱해서 2, 4, 6, 12가 각각 n이 될 수 있는 값이 된다. 그래서 4개의 n을 전부 다 더해주게 되면 2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공통 마지막 22번을 보도록 합시다. 22번은 지금 fx가 3차 함수라고 나와주고 있고 fx 이퀄형의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fx라는 식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뻔히 잘 알 수가 있게 되죠. 최고 차이 개수를 모르니까 k라고 두고 이렇게 알파 하나, 베타 2개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서로 다른 실근이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놈이 알파가 되거나 아니면 베타가 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래서 x-fx가 알파가 되거나 x-fx가 베타가 되는 상황을 보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 자,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느냐? fx는 x-알파, fx는 x-베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y는 fx, y는 x-알파, y는 x-베타를 그려가지고 요놈들에 대한 교점의 총개수가 3개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니까 교점 개수가 3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교점 개수가 3개가 될 수 있는 형태가 언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야. 자, 현재 알파는 그냥 지나가는 현실근이고 베타가 중근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총 4가지가 되겠죠. 자, 이제 증가를 하는 상태이면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또는 이번에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증가하는 상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문제에서는 베타 콤마 0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리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 베타 자체가 극대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항상 몇 개의 지점에서 만난다? 3개의 지점에서 만난다. 올라가다 보면 만나겠죠? 이미 얘랑 3개의 지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라는 지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는 이 직선은 얘가 지금 어떻게 생기던지, 만약에 뭐 설사 접한다고 하던지 어쨌든 교점 개수가 3개가 되도록 만들어줄 수는 없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베타 콤마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그려도 교점 개수는 3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미 알파 콤마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릴 때 교점 개수는 3개를 넘어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즉 3차 함수가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일 때에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는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2가지를 그릴 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가 베타가 되는 경우, 얘가 알파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되죠? 이렇게 여기가 베타가 되는 경우, 여기가 알파가
직선을 하나를 그려주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는 거를 그렸을 때에는 어떻게 그리던지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한 개다. 맞지? 그러면 베타 콤마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느냐? 우리가 2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한 그림은 가능한 거야. 여기에서 접하고 여기를 지나도록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교점 개수가 총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 하나가 등장을 할 수가 있게 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알파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베타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우리가 그려냈을 때 하나, 둘, 3개가 되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F'1이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1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F'1이 1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 되는 지점이 2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하나가 여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서 살짝 평행이동해서 여기일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요놈이 1이라고 가정을 하자. 혹은 요놈이 1이라고 가정을 하자. 자, 얘네들은 둘 다 될 수가 없는 게 어떤 상황이야? 1에서의 y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4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1에서의 y값이 음수죠. 어떤 상황이 됐든지 어떻게 되겠다?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얘네들은 빼고 그래프가 이제 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좀 크게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1,4 그리고 F'이 1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자, 요 지점이 이제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를 평행이동해서 또 접하게 만들 수 있는 요 지점 요 지점이 지금 1일 수도 있는 거거든. 둘 다 함수값이 4가 된다는 것은 이견이 없어요. 근데 F'0이 뭐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자, 그럼 두 가지 상황에서 한번 보자. 자, 왼쪽에 있는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잖아. 이 아래로 볼록한 상황에서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1이 있는 거야. 그러면 0이라는 거는 1보다는 어디 있을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을 거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어떻게 돼요? 얘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미분계수가 어떻게 돼야 돼? 이 하얀색일 때 미분계수보다 0일 때 미분계수가 더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의 모습이 위로 볼록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가 얼마가 되면 색깔을 통일합시다. 여기 기울기가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0일 때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 같은 경우는 1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따라서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어디? 여기 요 교점의 좌표가 x좌표가 1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얘가 1이라는 것뿐만 아니고 요 지점이 몇 콤마 몇이다? 1,4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저 1,4는 fx라는 지점하고 x-베타라는 지점하고의 접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x-베타라고 쓸 필요 없이 이제 x 플러스 3 그러면 베타가 얼마가 될 것이다?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fx는 kx-알파 x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되고 f'x는 k에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3이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f1이라는 것은 k에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6이 되는 거죠. f'1이라는 거는 여기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k에 4 제곱이니까 16 플러스 이거 중괄호로 써야 되겠네요. 2에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4가 나오게 되는 거고 요 아이가 지금 얼마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f1이라고 했으니까 4 얘는 f'1이니까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k의 1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4분의 1 밑에서는 16k 플러스 8k에 1 마이너스 알파를 계산을 한 게 1이다. 그때 요 놈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k의 값이 마이너스 16분의 1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알파의 값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의 값과 알파의 값을 찾으면 fx가 완성이 되는 거고 fx가 완성이 된 상황에서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f형을 구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f형을 구하면 16분의 45가 나오고 그래서 답이 61이 나오게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2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문제에서 설명되어 있는 이런 그림이 나와 있고 자,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이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4제곱 곱하기 f세타분의 g세타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f세타랑 g세타를 각각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2세타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f세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게 돼 2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사인 2세타라고 쓰게 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g세타를 볼 거야. 자, g세타를 보기 전에 이제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마찬가지 세타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뭘 볼 거냐면 PQ의 길이랑 그 다음에 PR의 길이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g세타를 생각을 할 거거든. 그래서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PQ 곱하기 PR 곱하기 사인 세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PQ 곱하기 PR을 삼각함수로 이제 세타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몇 세타다 현재 2세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요 커다란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요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해봤을 때 OQ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OB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시컨트 2세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PQ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시컨트 2세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이 점이라는 각도 하나를 생각을 할 건데 지금 여기가 2세타가 되는 거니까 여기 전체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고 점 하나는 저 보라색 각을 절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림이 작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 여기가 세타인 상황이고 여기 점으로 표현된 요 하나가 얼마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요 각이 4분의 3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PQ랑 PR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이 사인 법칙으로 그 관계를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다시 사인 4분의 3파이분의 PQ는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PR이 된다. 그래서 양쪽으로 곱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PR은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사인 4분의 3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즉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역수를 취해서 루트 2 곱하기 PQ가 되겠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PQ 곱하기 PR이고 조금 아까 내가 PQ를 구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PR을 따로 구하지 말고 PQ 곱하기 PR이라는 것을 한 번에 이렇게 구해놓게 되면은 G세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극한은 리미트 세타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세타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사인 2세타 분의 자 G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와있는 식만 여기다 쏙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2분의 1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루트 2 시컨트 2세타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 사인 세타 이 친구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자,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늘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수렴하는 값과 수렴하는 식과 그렇지 않은 식을 잘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여기 계산 과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극한값의 계산을 해볼 텐데 항상 얘기하던 부분이지만 0으로 가는 것과 0으로 가지 않는 것을 구분을 해라. 그러니까 일단 여기 있는 2분의 1 같은 경우는 지워주도록 하고 여기 있는 사인 2세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인 세타랑 매칭을 시키게 되면은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루트 2 같은 경우에는 세타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1로 수렴하는 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어디로 수렴할 놈이다 이제 2분의 1로 수렴할 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사인 2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세타 4제곱분의 시컨트 2세타 마이너스 1의 제곱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소리고 자, 조금 아까 말했죠? 2분의 1 얘는 1로 갈 거다. 같은 색깔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그러면은 여기 보라색 동그라미 얘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저거는 우리가 뭐 맨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리미트 세타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뭐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세타 제곱분의 시컨트 2세타 마이너스 1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시컨트 2세타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많이 보던 거 같지? 2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B세타의 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2분의 1로 가는 거고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얘가 2분의 1로 가고 얘는 4, 얘는 1로 갈 거니까 얘는 어디로 갈 것이다 이제? 2로 갈 것이다. 따라서 그 전체를 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노란색은 어디로? 2분의 1로, 빨간색은 1로, 마지막 보라색은 방금 전에 계산한 2의 제곱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2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29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29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fx라는 어떤 함수 하나가 있고 그 함수가 x equal k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k 값이 지금 gt라고 이야기를 했어. 즉 gt라는 거는 뭐냐면 이 함수를 미분을 해서 0으로 만드는 x 값이야. 그 x 값이라는 것을 미분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역함수의 미분이 돼요. 근데 이제 역함수의 미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GT는 으로 잡고 미분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합성함수의 개념을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미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죠. 자,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할 거야. 자, f'x를 구해주게 되면 x분의 2t lnx 마이너스 2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x제곱분의 2tnx 마이너스 2x제곱이 0이 되죠. 여기 x에다가 gt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여기 x에다 gt를 집어넣을 거고 분모 상관없이 분자는 0이면 되는 거니까 2까지 띄워줘서 t ln gt 마이너스 gt의 제곱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이 식이 바로 gt라는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굳이 gt는 이라는 식을 쓸 필요가 없이 이 상태로 함수값을 생각을 하고 이 상태로 미분을 해봐도 괜찮게 되겠죠. 자, t에다가 알파를 집어넣도록 합시다. g알파를 줬으니까 알파에는 g알파 마이너스 g알파의 제곱이 나오게 되고 알파에는 2제곱 마이너스 2제곱의 제곱이 나오고 이 친구가 이제 무엇이 되는 것이다? 0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따라서 여기서 알파는 해서 구해주면 되죠. 2분의 2 4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 그 다음 g'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곱에 미분해줘야 되겠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는 거니까 gt분의 t g't 마이너스 여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분이 되는 거지. 자, 이 상태로 똑같이 알파를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러면 ln g알파 한번 써볼까요? 그냥 이번에는 g알파가 2제곱이니까 여기다가는 2제곱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g알파니까 2제곱 그 다음에 t 자리에다가는 알파를 집어넣는 건데 아까 썼죠? 2분의 1, 2, 4제곱 g' 알파 마이너스 2 곱하기 g알파니까 2제곱 마찬가지 g' 알파는 0. 자, 여기서 이제 g' 알파는 해줘야 되니까 2 더하기 g' 알파로 묶어주게 되면 2제곱 2제곱 나눠서 2분의 1 2제곱 마이너스 2 2제곱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g' 알파를 이제 구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3, 2제곱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파에다가 g' 알파 제곱해가지고 서로 곱하라는 거니까 그냥 2분의
2 4제곱에다가 G 프라임 알파 제곱하면 9이 4제곱분의 16을 곱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럼 9분의 8이 되겠고, 그래서 P랑 Q랑 더하면 17이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알파의 값이나 G 프라임 알파의 값이 뭐 좀 여러 개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얘가 극대라고 딱 지정을 해준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범위라든지 아니면 극대라고 지정을 한 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파가 2개가 나왔는데 조건에 맞는 건 얘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알파가 계속 하나로 나오고 있고 답도 하나로 결정이 되고 있으니까 저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쭈루룩 계산을 해주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0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은 이제 문제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지. 지금 그냥 두 함수가 만나고 있는 뭐 사이의 거리? 교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교점 자체가 당연히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야? 지금 1인 직선이야. 1인 직선 위에 어찌됐든 저 함수가 어떻게 생겼든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다.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두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는 요 ft가 어떤 형태로 생겼을 것이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루트 2 형태로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만 t라는 함수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 x값, 즉 알파랑 베타를 내가 직접 찾아낼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당연히도 연립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 거야. 자, ln 1 플러스 2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가 아니고 마이너스 2t죠. 여기 문제를 좀 수정을 하고 진행을 합시다. 는 x 플러스 t, 그래서 1 플러스 2의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는 2의 x 플러스 t가 돼. 2x 곱하기 2의 t란 소리야, 그치? 자, 요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이런 모습이 나와. 마이너스 2의 t 곱하기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는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야? 2의 x제곱을 치환을 한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제곱 마이너스 1차 상수, 즉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혹시나 이 친구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실제로 얘는 간단한 식의 조작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 1이라는 것을 뭐라고 두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2의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라고 생각을 할 거야, 이 1을. 그러면 2의 마이너스 t로 얘가 묶이면서 2의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가 되죠. 자, 얘네들을 더하면 얼마가 돼? 2의 t제곱이 나와. 이게 무슨 말이야?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2의 x 마이너스 2의 t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은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맞죠? 따라서 여기에서 0이 나온다라는 건 x의 값이 마이너스 t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0이 나온다라는 거는 2의 x가 2의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즉 x의 값이 ln 2의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야? 둘 중에 누가 크냐 이거죠. 얘랑 얘 중에 누가 크냐? 빼야지. 큰 거 빼기 작은 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저 x를 마이너스 t라고 두고 얘를 이렇게 두고 비교를 하면 힘든데, 얘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나온 거라고. 얘네 둘만 비교를 해주면 돼요. 얘네 둘만. 언제? t가 2분의 1 ln 2보다 클 때만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x는 마이너스 t고. 자, 그럼 2의 마이너스 t랑 2의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를 서로 뭐 해볼 거야? 빼볼 거야.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그래서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t제곱을 생각을 하는 거를 하나의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t가 되는 거라서 얘는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그래서 무슨 함수일 것이다? 감소하는 함수일 것이다 라는 거 하나를 알 수가 있게 되지. 자, t에다가 저 2분의 1 ln 2를 집어넣게 되면 요 t에다가 2분의 1 ln 2를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얘가 더 올라가서 루트 2가 되는 거죠? 맞죠? 얘가 올라가서 뭐가 되는 거고?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루트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서 얼마가 돼? 0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t가 2분의 1 ln 2에서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감소한다고 그랬으니까 쭉 내려간다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이야? 얘를 뺀 게 0보다 작다, 즉 얘가 더 크다 이런 소리야. 저 t의 값의 범위에서 얘가 더 크다는 거는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큰 것 빼기 작은 것을 하면 되는 거니까 l에 2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t가 되겠다. 즉 ft는 l에 2의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t에 루트 2를 곱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주어진 함수만 미분해서 ln 2를 집어넣어 보면 끝난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실제로 저거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얼마나 나오냐면 3분의 8 루트 2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또 p 플러스 q죠. p 플러스 q를 하면 11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